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낸 지가 이제 벌써 한 2달이 좀 넘었는데요. 예. 주로 이제 제가 이제 자연의원을 통해서 많은 암 환자분들의 치유를 도운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제 11년째가 되었는데 11년 동안 나름 또 제가 또 임상하고 우리 한우분들과 함께 해온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 담았습니다. 근데 책을 혹시 좀 보신 분이 계신가요? 예, 반쯤은 보셨네요. 그래서 또 책 보신 분들한테 책 내용을 위주로 뭐 이렇게 리바이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암 치료법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중심으로 해왔던 요법은 면역요법입니다. 이 면역요법이라는 것은 아마 뭐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암세포를 파괴를 하는데 이 암세포를 파괴하는 세포가 백혈구 중에서 림프구입니다. NK세포라고 하기도 하고요. NK세포가 림프구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림프구가 암세포를 파괴하는 세포인데 이 면역이 떨어져서 이제 암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하여튼 뭐 정상인들도 하루에 암세포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매일 생기거든요. 근데 면역 체계가 정상이면 이 암세포들을 다 잡아먹고 파괴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암이 증식하지 않죠. 그런데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암세포의 증식을 허용하게 되는 거죠. 면역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림프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숫자가 떨어져 있고 활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암세포를 파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면역요법이라는 것은 이 림프구를 증가시키고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파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암줄기세포를 파괴하는 겁니다. 얘가 이제 암세포고요. 얘가 NK세포입니다. 얘가 이제 암세포를 둘러싸서 파괴하는 현미경으로 본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암세포를 공격을 해서 파괴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암줄기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게 암세포 중에서도 암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이제 얘가 증식을 해서 주로 이제 종양을 만들게 되는데, 보통 이제 항암요법이라고 하면, 항암치료라고 하면 보통 화학요법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하는 항암치료가 단주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희 대체의학, 통합의학에서 하는 항암요법은 천연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 항암치료인 거죠. 그걸 이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합니다. 식물에 있는 항암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케라세틴, 설프로판, 커큐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케라세틴은 이제 양파 껍질에 많은 거고요. 설포라판은 그 브로콜리에 많은 거고요. 커큐민은 강황에 많은 성분들입니다. 얘들이 암줄기 세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제 암 덩어리가 있는데, 종양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가, 빨간색이 암줄기 세포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나머지 암세포들이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나머지 이 암세포들은 잘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줄기세포는 잘 죽지 않습니다.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로 암의 재발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얘는 다른 세포가 다 죽으니까 많이 크기가 줄어들겠죠, 그죠? 99.9%가 죽었다 하면 눈에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6개월 뒤, 1년 뒤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암줄기세포가 암세포를 증식시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암줄기세포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동으로 이 종양이 퇴화하게 되고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없어지는 결과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암줄기 세포를 죽이는 물질이 천연물에 있습니다. 예, 화학요법이 아니고요. 그것이 파이토케미칼이다. 그것이 설포라판, 케라세틴, 커큐민 이런 이제 이것도 이제 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임상 실험을 통해서 세포 실험관 실험, 동물 실험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증명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암을 굶겨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암 세포를 굶겨 죽이는 것입니다. 예. 이건 주로 이전에는 단식요법을 했습니다. 제가 자연의원 초기 3년 동안은 주로 우리 암 환자분들에게 단식요법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50% 이상 단식요법을 했는데 칼로리로 굉장히 제한을 합니다. 1000칼로리 이하로 먹도록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일주일 동안은 아예 물 단식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단식한 기간의 2배에 걸쳐서 보식을 하고요. 예. 조금씩 음식을 양을 늘려 나가는 거죠. 뭐 그러면 거의 한 달 동안 제대로 식사를 못 하게 되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암세포가 또 포도당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이 포도당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이 다 이제 포도당으로 되어서 이것도 암세포가 에너지를 얻는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걸 극히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5년 동안 제가 암을 치료해왔던 방법들입니다. 이것도 뭐 저희만 해온 것들이 아니라 많은 대체의학을 하는 분들이 이 요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의 식이 제한도 암세포의 생존을 향상시킨다. 탄수화물 제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단백질의 섭취도 제한해야 한다. 이게 이제 주된 것입니다. 식이 제한을 원하면 간헐적인 단식의 방법을 추천한다. 뭐 이렇게 일주일씩 길게 하지 않아도 이틀, 3일 정도, 한 달에 한 2, 3일 정도만 해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또 이것이 오히려 면역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것도 뭐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다 되어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제 2010년 이후로 이제 제가 이것만이 방법이 다는 아니다라는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이제 제 그 책을 보시면 암은 자연 치유된다. 주된 원리가 뭐냐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몸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례들이 몇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서너 달 만에 2, 3cm 되는 암 덩어리가 사라지는 그런 이제 결과들이 나온 거죠. 이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이제 얻은 결론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41세 직장만 상기로 진단받은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서울 삼성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바로 수술을 하면 항문을 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해서 암 덩어리를 줄여야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항문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제대로 줄지가 않았습니다. 줄지가 않아서 이게 영구 장루가 불가피한 거죠. 항문을 살릴 수 없으니까 인공 항문을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여자분이 그러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을 포기하고 저한테 오신 분입니다. 당시에 2008년 12월에 MRI 내시경 결과에서 종양 사이즈는 3cm였고요. 근육층을 침범한 상태였고 림프절이 3개의 전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이번 책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증상이, 대변을 볼 때마다 통증이 있고, 출혈이 생기고, 또 대변의 굵기가 굉장히 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번 치료를 2달 하고 나서 이런 증상이 다 없어진 겁니다. 아주 굵은 변을 정상적으로 출혈도 없이, 통증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암이 없어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CT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말렸죠. 예, 어떻게 2달 만에 암이 없어지느냐 하고 이제 뭐라 하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경주에 시내에 내려가서 몰래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예, 시내 세천점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CT를 찍어 보니까 이제 암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도 예, 뭐 대장에서도 예, 깨끗했고요. 직장 쪽이 깨끗했던 거죠. 네. 그래서 2달 만에 암이 없어진 제가 치료하신 분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신 분입니다. 다음 2번째 사례는 이제 진행형 위암입니다. 이분은 이제 60세 남자분이시고요. 2010년 12월에 서울대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으시고 위 전절제를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뭐 한 2, 3cm 되는 종양이 위에 있어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 근데 뭐 밥 잘 먹고 불편한 것도 없는데 위를 다 드러내야 된다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오신 분입니다. 뭐 이때가 2011년인데 이때만 해도 저희가 자연의원에 입원하려면 서너 달을 기다려야 입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자연치유 아카데미를 만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2, 3주 프로그램을 해서 좀 제대로 교육이라도 제대로 이제 하는 그걸로 만든 게 자연치유 아카데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2달을 기다려서 자연의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한테 상담을 받고 이제 이분이 굉장히 과식 경향이 있었고 이제 소를 키우는 분인데 축산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육고기 일절 상가하게 하고 밤양을 반으로 줄이고 이제 제가 몇 가지 식품, 면역 증강 식품을 처방을 했죠. 그렇게 2달 드시다가 이제 입원을 해서 2달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치료 기간은 넉 달입니다. 그 이분이 이제 그 자녀분들이 계시니까 또 불안해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녀분들이 자꾸 수술을 하고 또 자연치유를 하자 이렇게 해서 예, 저한테 원장님 수술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퇴원을 하셨죠. 예, 그리고 가서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또 넉 달이 지났으니까 또 검사를 해볼 거 아닙니까? 근데 사진을 CT를 찍어 보니까 종양이 없는 거예요. 내시경하고 페트 찍고 병원을 4군데나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검사가 잘못된 줄 알고. 예. 그러고도 뭐 몇 달 생활을 잘 하셨는데 이분 사례가 제가 책 1권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 사례를 제가 이제 이번에 책에서는 없애버린 이유가 이분이 이제 뒤에 또 검사를 했는데 제가 앞에 2분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암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몇 년 동안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퇴원을 하셨죠. 근데 이제 뭐 암이 없어지니까 또 방심을 하신 거예요. 또 이전처럼 뭐 식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암이 또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2군데 가서 검사를 했는데 한 군데에서는 암이 없다. 조직 검사에서도 없다. 그런데 한 군데에서 암세포가 나온 거예요. 암세포 조직 검사도 사실은 10% 이상의 오진율이 있거든요. 그 참 안타까운 거죠. 바로 절제를 해버린 겁니다. 예, 이분은 이제 저한테 오지도 않고 바로 전절제를 해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최근에 이제 수술하지 않고 암을 치료한 사례가 이제 유방암 3기 사례입니다. 이분 사례도 제 책에 나와 있는데, 이분은 이제 경주분이신데 46세 여자분이시고, 이제 2.7cm의 종양이 있었고, 교다령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어서 이제 3기 진단을 받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지 않고 저한테 자연치유를 하겠다고 오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굉장히 믿음이 있었고, 이게 신념이 있어서 그래, 한번 해보자고 했고요. 6개월 만에 검사를 했는데 반이나 줄어들었죠. 1.5cm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8개월 입원 치료를 하고 퇴원을 했는데 그 뒤에 1년 뒤에 다시 CT를 찍었습니다. 중간에는 검사를 안 했고요. 예, 저는 더 일찍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1년 만에 대부분 없어지거든요. 뒤에 가서 이제 CT를 찍으니까 이제 암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담당 교수님이 당신 수술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지
2년 2개월 만에 완전 완치 판정을 받은 거죠. 이분은 지금 2016년이니까 뭐 또 벌써 2년 가까이 지났죠. 총 4년이 지났는데 재발 전이 없이 건강하게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네 번째 방법을 찾은 겁니다. 네 번째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암이 자랄 수 없는 환경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다. 이 방법이 뭐냐면 암세포를 자살을 유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곧 해독재생 치료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해독재생 치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상세포는 이제 자살을 하죠. 가장 큰 특징이 암세포는 무한정식을 합니다. 죽지를 않습니다. 계속 커지니까 이게 생명까지 위협을 하는 이제 무서운 질환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왜 무한정식을 하냐면 이 환경이 다릅니다. 정상세포는 조직 환경이 노폐물 독소가 적고요.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원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소 공급이 잘 되고요. 호기성 세포입니다. 산소를 좋아하는 세포예요. 그리고 에너지는 포도당 대사를 해서 얻죠. 반면에 암세포는 조직 환경이 노폐물 독소가 많이 있습니다. 순환이 잘 안 되는 곳에 있습니다. 막혀 있는 자리죠.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안 됩니다. 막혀 있으니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겠죠. 영양소 공급도 안 됩니다. 암세포는 산소 공급이 안 되는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포도당 영양소도 공급이 안 돼도 자라요. 얘는 젖산 발효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거든요. 젖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사산물입니다. 피로물질이라 그러죠.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한 게 이 젖산이 쌓여서 그런 거거든요. 이걸 발효를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물론 뒤에는 이제 아주 막 자라는 과정에서는 포도당 대사를 합니다만, 처음에는 자랄 때는 이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암세포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은 대사질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환경을 바꿔주는 거죠. 노폐물 독소를 해독을 하고 순환을 개선을 하고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잘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세포가 정상세포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2달에서 넉 달 사이에 3cm 되는 암이 없어진 게 이게 보통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항암제를 넣은 것도 아닌데 그냥 얘는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준 거죠.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독 재생이라는 얘기를 쓴 거는 이게 주로 해독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얘가 주로 재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산소, 영양소 공급을 해서 세포를 재생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포 재생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포가 이제 정상적으로 다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수명이 다 다릅니다. 혈구세포는 이틀에서 2주예요. 그 다음에 다 바뀌죠. 제일 오래 이제 가는 게 이제 뼈세포고요. 보통 1년 정도까지. 1년 뒤에나 바뀝니다. 그래서 거의 90% 이상의 세포는 6개월 만에 다 바뀌어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죽고 다시 또 그 증식을 하고 또 성장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 몸무게는 계속 유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영양소를 계속 공급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3끼를 먹어서 계속 영양소를 공급해서 세포가 재생되니까 축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암 환자분들은 이게 소모성 질환이죠. 또 연세 드시면 축이 나는 거죠. 몸무게가 빠지는 겁니다. 세포가 재생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제 세포를 재생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3대 물질로 이야기합니다. 산소, 영양소, 전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조직에 손상을 입으면 뭐 손가락에 이제 망치로 쳐서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됩니까? 벌겋게 부어오르죠. 그리고 화끈화끈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이제 그 과정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제 손상을 입은 조직의 근처에 혈관이 팽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겋게 부어오르죠. 예. 팽창을 하는 이유는 손상이 입은 조직에 산소나 영양소를 많이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이게 조직이 재생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화끈화끈하죠, 그죠? 열이 납니다. 전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전압을 올려서 얘를 또 재생시키거든요. 마이너스 50mV로 전압이 올라가야 세포가 재생이 됩니다. 근데 이런 개념은 좀 생소하실 겁니다. 산소나 영양소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된다. 이거는 이해를 하시겠죠? 전기 이야기는 무슨, 그래서 이제 제가 3대 세포 재생 물질은 각종 영양소,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 지방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5대 영양소가 다 필요한 겁니다. 예, 뭐 포도당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은 오히려 많이 먹어서 탈이니까 포도당 이야기는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 암 환자분들은 포도당을 극히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산소를 많이 공급을 해야 되겠죠. 산소를 많이 공급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산소가 풍부한 공기를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심보다 산에는 이제 제가 경주 산골에서 3일 살다가 여기 서울에 딱 들어오면 그냥 숨이 탁 막히거든요. 이 과체는 조금 낫습니다. 산소 농도가 한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호흡법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우리 성인들은 가슴 호흡을 하죠. 복식 호흡을 안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복식 호흡과 단전 호흡을 연습을 해서 폐활량을 늘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호흡을 하는데 폐활량이 배나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산소를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호흡법을 꼭 또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전기를 공급을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음이온 물질을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해질로 이용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세포의 pH가 7.4거든요. 약 알칼리입니다. 이때 우리 세포의 전압은 마이너스 25mV입니다. 근데 이제 병이 생기는 경우는 이게 세포의 pH가 떨어집니다. 몸이 산화된 결과죠. 6.48까지 떨어지면 암이 생깁니다. 암 환자분들 뭐 지금 저희 자연치유 아카데미 자연의원에 오신 분들은 다 이 상태입니다. 이때는 이제 플러스 전압이죠. 그러니까 세포가 재생되려면 세포의 pH를 더 올려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50mV. 이때 손상 입은 세포가 재생이 됩니다. 근데 이 상태와 이 상태가 완전히 다르죠. 극성이 바뀝니다. 극성이 7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어요. 이게 산화가 되면 전기를 빼앗기는 상태입니다. 우리 몸이 전기를 빼앗긴다. 이때는 이제 양이온 환경에 가면 우리 몸이 전기를 빼앗겨요. 기운이 쫙 빠집니다. 음이온 환경에 딱 가면 우리 몸이 아주 생기가 나거든요. 음이온 환경이 뭐냐면 산, 계곡, 숲, 해변가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전기를 공급을 하죠. 우리 몸에 전기를 공급을 합니다. 바람 부는 곳에 이렇게 서 있어도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몸의 산화를 방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음이온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단신요법을 한 3년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한 일주일 굶는 게 이게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또 호전 반응이 나타나고, 굉장한 이게 실험에 들거든요. 이게 굶는 것보다는 보식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2주 동안 이게 미연부터 시작해서 죽으로 밥으로 이렇게 먹는데, 그때는 더 막 이렇게 식욕이 땡겨가지고, 굉장히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암 환자분들이 대부분 또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또 면역이 많이 기력이 쇠하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아요. 영양 상태가 너무 나쁜 분은 이게 단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두고 제가 하는데, 비뇨 수치, 뭐, 알부민, 콜레스테롤 수치를 딱 보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해서 그냥 그만둔 거예요. 그냥 소식하는 정도로만 채식하는 걸로 이렇게 식이요법을 해왔는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또 치료율이 떨어져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이게 11년 동안 사실은 안 해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암 치료하는 방법은 다 사용을 해봤고, 뭐 좋다는 것들은 다 사용을 해봤고, 뭐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여기서 정리한 것들은 나름 엑기스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또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방법이 최근에 이제 케톤식이라고 나옵니다. 이 원리는 뭐냐면 암세포의 원료가 이제 암세포가 이제 에너지를 얻는 원료가 이제 아까 저산 발효를 한다 그랬죠. 또 포도당 대사를 한다 그랬죠. 이 원료를 극히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 원료가 곧 탄수화물과 당분이거든요. 예. 보통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또 밥을 주식으로 하니까 탄수화물 섭취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한 반 공기 정도만 먹도록 하는데, 이 케톤식이를 하면 뭐 거의 한 끼 한 숟가락 먹는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히 제한을 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려면 포도당을 제한하는 거죠. 예, 칼로리를 제한하는 게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세포가 이게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지방입니다. 예, 지방은 우리 몸에서 케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케톤식이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겁니다. 예, 암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방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지방을 먹지 말라고 해놓는데 왜 지방을 싫어하나, 이거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그러니까 지방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거든요. 암세포를 증식하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대장암 세계 1위인 거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요즘 너무 이제 고기들을 많이 드시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거는 주로 식물성 지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메가 지방산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얘네들이 이제 케톤을 만들면 얘를 암세포는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이 1로 하면 지방을 44로 하는 겁니다. 80%를 먹는 거죠. 기름을 엄청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암세포를 굶겨 죽이게 됩니다. 자연 치유법의 기본입니다. 여기에 이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의 일종이기도 하고, 저희가 모든 만성질환을 치유하는 가장 기본 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연요법입니다. 맑은 공기, 물, 햇빛, 숲,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암이나 또 난치성 만성질환자분들은 이게 좋아질 때까지는 무조건 산에 살아야 된다, 이 주의입니다. 제가 이제 자연의학을 하는 또 의사이기 때문에 저는 뭐 11년 동안 워낙 많은 환자분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걸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요법이 첫 번째입니다. 자연생활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해독을 하는데 몸에 쌓인 노폐물 독소를 제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또 우리 몸의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식으로 소식으로 혈관 청소도 하고, 또 많이 쌓이는 게 각 장기에 많이 쌓입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에 위에도 장에도 간, 담도에 뭐 신장에 폐에 다 쌓입니다. 이것들을 저희는 다 청소를 합니다. 풍욕, 반신욕 이런 것도 하고요. 숯가마 찜질도 하고요. 해독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식이요법으로 자연식, 채식으로 저지방, 저칼로리, 항산화 식품을 주로 먹죠. 아미노산은 대신에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아미노산은 보충을 잘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흡수가 잘 되는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먹거리들이 너무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요법이 필요합니다. 보조식품으로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 지방산, 효소를 천연 발효식품으로 앞에서 소개해드린 시에나 리듬으로 보충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이제 운동을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최소한 1시간 이상 걷기 운동을 하게 하고요. 산행은 더 좋고요. 그리고 매일 기술형 단전호흡을 합니다.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니까 산소를 많이 마시게 되죠.
기혈순환을 개선하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면역을 높이고 기운을 충만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상, 이게 지금 숲에서 명상하는 사진인데, 명상이 또 스트레스가 또 암이나 만성질환의 1위입니다. 원인 1위. 그래서 이제 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이 바로 명상법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병을 들게 만들거든요. 스트레스가 DNA 분자 세포 조직 장기를 다 망가뜨립니다. 반대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거죠. 제거하는 방법이 명상, 이완요법, 호흡법입니다. 이걸로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근데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에 들어와서 당분간은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스트레스가 굉장히 거의 없는 상태를 우리가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집에만 한번 갔다 오면, 특히 여성분들은 더 그렇고요. 또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요. 집에만 하루 갔다 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조절을 이제 명상으로 조절을 하게 하고 호흡법이나 이완요법으로 저희가 이제 단련 수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수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뭐냐면 기도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원리는 명상이나 기도나 똑같거든요. 내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막 이 분노가 치밀고 막 슬프고 억울하고 그걸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게 되고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 게 주로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주고받지 않습니까? 타인을 받아들이고 또 이해를 하게 되면 갈등이 해소되고 사고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명상은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15분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게 깔아앉으면서 그 행복감이 오거든요. 물론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럼 몸이 바뀝니다.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좋아지고요. 소화 기능, 벼슬 기능이 좋아지고 면역이 올라갑니다. 암이 증식할 수 없는 몸의 환경을 만드는 거죠. 대사 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앞에서 해독하고 영양요법 이렇게 먹어라, 이런 것 좀 먹어라 하면 뭐 먹으면 되죠.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시킨 대로 잘 안 되거든요. 이거는 본인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방법은 가르쳐 드려도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재의 시기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감정을 지우는 게 명상이고요. 또 마음의 평화를 얻고 또 행복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충실한 것. 이렇게 되면 현재의 삶을 충실하고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생각해 보시면 다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뚜렷한 삶의 목표가 또 암을 치료합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방향이 없죠.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갈등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특히 암 환자분들은 이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야 의지를 가지죠. 그 이유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을 만드는 기도.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면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엔돌핀이 나와서 마약 진통제를 먹는 분이 이게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면 마약 진통제 먹는 걸 잊어버려요. 통증을 완화시키고 불면증을 치료하죠. 그래서 저희 자연치유 아카데미에 공황장애 불면증으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엔돌핀보다 더 4000배나 효과적인 호르몬이 다이돌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감동 먹었을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자주 먹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10가지 현상을 보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번도 감동 안 한 사람이 있거든요. 암세포를 막 일시에 그냥 다 접어 적칩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면. 기도가 이게 신비주의가 아니라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방법이에요. 이건 기도한 사람의 뇌고 기도를 받은 사람의 뇌예요. 이 펑션을 MRI로 찍었을 때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뇌가 활성화되고 기도를 받아도 활성화됩니다. 이게 이제 파동의 효과 때문에 그런데 이게 치유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파동이고 에너지입니다. 치유 에너지가 되고요. 이게 기적을 만듭니다. 이런 현상은 신비하지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과학이라는 거죠.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